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중국 회계 강의. 오늘은 3장 회계 시스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목차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복식부기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여러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텐데, 그 재무제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 총 6단계로 되어 있었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차에서 보듯이 다시 한번 복습기업 다시 갑니다. 자, 1단계가 뭐였죠? 거래의 식별과 기록. 그리고 2단계는 분기, 차변 대변 나눠서 표시하는 것. 3단계는 원장으로의 전기, 분기장에서 작성된 것을 총계적 원장에 전기하는 과정, 우리 전기. 그리고 4단계가 수정 분계, 그리고 기말에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5단계는 재무제표 작성, 특히 그 중에서 호괄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죠. 마지막 이제 장부 마감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보론 현재가치라는 내용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하고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치라는 내용으로 자, 현재가치의 평가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이네요. 자신의 미래에 창출할 순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거. 그래서 현재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얼마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라는 거,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 미래 얼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가치, 현재 가치로 만약에 표시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이요.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회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뭐 제일 밑에 나와 있네요. 그 어음에 대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장기에 걸쳐서 어음을 주고 받고 하는 경우는 그 어음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이자율이 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자율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에 맞춘 현재 가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리스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사채,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자본을 조달할 때 우리가 그걸 사채, 회사채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현재 가치가 적용될 수가 있겠고요. 퇴직급여, 미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그 상황에도 현재 가치가 적용될 수가 있겠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연불 지급 조건, 연불 지급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는데 장기에 걸쳐서 나누어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느든지 다 우리가 그와 관련된 어떤 시간, 그 다음에 이자율에 따른 그 이자 비용이나 수익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현재 가치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먼저 그러니까 현재 가치 10,000원, 미래 가치 11,000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보십시오. 현재 가치 10,000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원금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을 내가 1 플러스 0.1 그래서 이자율이 0.1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10%예요. 그러면 그것이 1년 후에 얼마가 될까? 당연히 11,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들고 있는데 1년 동안 은행에다가 10%의 이자율로 해서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미래 가치는 11,000원. 원금 10,000원 플러스 이자 1,000원이 붙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그러면은 내가 그 1년 후에 11,000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 합시다. 그럼 그 11,000원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냐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11,000원 미래 가치에서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하면 그 돈이 10,000원이 될 수 있다. 미래 가치 계산을 할 때는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 여기 0.1은 0.1은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그래서 미래 가치는 미래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원리금의 합계. 예, 10,000원 플러스 이자 1,000원의 합계. 그래서 11,000원이 되겠고요. 현재 가치의 경우는 미래 특정 시점의 원리금의 현재의 등가액.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게 1년 후에 11,000원은 지금 현재 가치 10,000원과 등가 똑같은 금액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부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금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단일금액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상연금 현재 가치, 이상연금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금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미래 돈을 지급이 받거니 할 때 되게 일회성인 경우는 단일금의 현재 가치를 적용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연금의 경우는 2회 이상, 그래서 우리가 미래 만약에 연금 생활한다. 그런 이야기 있죠. 연금. 내가 나중에 노후에 퇴직을 해서 연금이나 받아먹고 살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은 그 연금이라는 것은 뭐야? 매년 여러 해 기간에 일정 금액의 경우를 우리가 2회 이상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적용한다는 거. 그 개념을 이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연금의 경우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들이 되게 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정상연금이라고 하고요. 이상연금의 경우는 기말이 아니고 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상연금이라 한다. 그 개념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현재가치, 미래가치에 대한 글을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뭐 수학 공식으로 나타냈네요. 그래서 미래가치는 이제 FV다 합시다. FV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T를 기간으로 한다 합시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 다음에 I는 이제 이자율이라 합시다. 이자율. 그러면 결국 미래가치는 1 플러스 I의 T승 이렇게 된다 이거죠. 1 플러스 T승.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경우는 거꾸로 이제 PV로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1 나누기 1 플러스 i의 t승 해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는 기간, 이해서 이제 이자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는 원금이 미래 특정 시점 가치 특정 기간에 얼마 동안의 이자를 획득하여 그 결과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낸다. 미래 가치. 현재 가치는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취하기로 되어 있는 현금과 이자를 현재의 현금 등가액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계산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두드려서 하는 방법도 얼마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케이스 1에서 단일금액 현재 가치. 자, 세기주는 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5년 만기 무이자부 얼마? 1,000만 원권의 약수금을 받았다. 유효 이자율을 12%라면은 판매 시점이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기계를 팔았어요. 일단 분개하는 거 먼저 한번 보세요. 분개하는 거. 차변의 장기성 매출 채권 1,000만 원, 대변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432만 6천 원, 그 다음에 매출 567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계를 팔았으면은 판매를 하면은 판매했을 때 그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매출이라고 합니다. 매출. 그러면 그 매출 금액이 원래는 얼마 어을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매출 금액을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라고 안 하고 얼마 매출 금액 567만 4천 원 이렇게 하고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현재 가치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매출액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차변에는 장기성 매출 채권에서 돈 받아야 될 이제 그 채권 권리를 얘기하고요. 대변에는 매출을 수익 인식을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67만 4천 원을 뺀 나머지는 뭐라겠다?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계산하면은 어음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에서 이제 우리가 5년 후에 1,000만 원을 어음을 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1.12, 그래서 1.12는 얼마? 여기는 1점은 1은 원금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0.12가 이자율에 유효 이자 12%잖아요. 이자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얼마 마이너스 5승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그걸 계산하면은 결국은
1000만 원 곱하기 0.5674 해갖고 그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0.5674가 결국 기간 5년 만기, 그 다음에 유효이율 12%에 대한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0.5674. 곱하면 결국 얼마? 567만 이렇게 4천원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1000만 원에서 우리가 나누기, 그죠? 이제 1.12 하는 부분을 계속 나눠서 이제 계산기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계속 공부를 하면은 그 현재 가치 부록표를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재 몇 페이지? 교재를 보면은 몇 페이지나 하면은 536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53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표 A1 돼 있네요. 그래서 그것이 단일금액 1원의 미래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단일금액 1원을 만약에 일정한 이자율로 만약에 예금을 하면은 그것이 기간 몇 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그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쭉 내려가 세로로 보세요. 그러면 기간 1, 2, 3, 4, 1년, 2년, 3년, 4년 총 몇 년까지 있어요? 80년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자율이 나와 있죠? 1%, 2%, 3%, 4%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몇 %까지? 20%까지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이 단일금액 현재가치, 미래가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지금 여기서는 현재가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현재가치를 하나, 브로표를 다음 페이지 넘겨봐 보십시오. 538페이지. 자, 거기에는 단일금액 1원에 대한 현재가치가 나오죠. 자, 왼쪽에는 기간수 1년, 2년, 3년. 오른쪽으로 쭉 상단에 가면서 1%, 2% 이자율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지점, 우리 문제에서 지금 뭡니까? 기간이 몇 년? 5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몇 %? 12%랍니다. 자, 그러면 기간 5년과 이자율 12%가 만나는 지점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짚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0.5674 나오는 거죠. 0.5674.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있는 그 금액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0.5674. 결국 5년 후에 이자율 12%에 5년 후에 1000만 원은 지금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다? 567만 4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결국 매출 금액은 얼마? 현재 가치에 의한 금액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케이스 2. 단일 금액의 미래 가치 봅시다. 세 기준은 10만 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10%라면 이 정기예금으로부터 만기에 찾을 금액은 얼마냐? 자, 10만 원을 3년 동안 정기예금했대요. 정기예금에서 결국 또 이자율이 몇 %? 10%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그러면 해답을 한번 보세요. 10만 원 곱하기 1.10에 3승 돼 있네요. 이제 기간 여기서 3승은 3년이고 1.10에 10은 이자율 10%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은 10만 원 곱하기 1.3310 해서 계산합니까? 13만 3,100원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미래가치 한번 부록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536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 자, 부록표에서 왼쪽에 기간이고 기간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자, 오른쪽으로 상단에 이자율 몇 %? 10%. 자, 그러면 3년과 이자율 10%가 만나는 미래가치가 얼마입니까? 단일금액 1원의 미래가치가 얼마입니까? 1.3310 찾았어요?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1.3310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계산하면 결국 13만 3천 나온다 이거죠. 결국은 뭐야? 10만 원을 내가 이자율 10%로 3년 동안 예금을 하면은 3년 후에 금액은 얼마? 13만 3,100원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때는 이제 이자를 복리 계산하는 경우에요. 복리. 그러니까 3년 동안 중간에 이자를 찾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자가 쌓이고 3년 후에 한꺼번에 찾는 경우에 그런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일금액 현재가치, 미래가치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연금에 대한 걸 봅시다. 연금. 정상연금, 이상연금. 자, 연금 읽어볼까요? 시작.
연금이란 미래 일정 기간에 걸쳐서 동일 금액을 받거나 지급하게 될 금액을 말한다. 연금의 종류는 기말에 발생하는 연금은 무슨 연금? 정상연금. 그 다음에 기초에 발생하는 연금은 무슨 연금? 이상연금이라 한다. 자, 전자는 일반적으로 연금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이상연금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이라 하면은 이제 정상연금, 이제 기말에 이제 돈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연금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앞 오른쪽을 보세요. 아까는 이제 만 원을 만약에 예금할 때 1년 후에 금액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걸 따졌는데 그래서 이제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따졌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을 예금하고 3년 후에 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조금 전에 예전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거 10만 원이죠. 내가 10만 원을 3년 동안 이자율 10%로 예금할 때는 얼마가 되겠다? 13만 3,100원이 되겠다. 3년 후에 돈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걸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3만 원을 한꺼번에 그냥 10만 원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우리가 적금 들듯이 그러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년 동안에 걸쳐서 적금을 들었을 때 3년 후에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런 경우는 단일 금액 미래 가치를 적용하지 말고 뭐 하자? 정상연금 미래 가치를 적용하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데 2회 이상 이렇게 예금하는 경우에서는 무슨 정상연금 미래가치를 적용해라 하는 거 공부를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미래가치 계산해 놓은 것이 이렇게 되네요. 자, 1기, 2기, 3기 해서 결국은 자, 1기는 미래가치가 계산했을 때 1.120, 그 다음에 2기는 미래가치가 1.10, 그 다음에 이제 또 10 해서 결국 하면은 얼마? 이제 1원의 경우는 이제 3.3100에서 미래가치가 계산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원씩 이자율 10%로 해서 3년 동안 계속 1원 적금해 가면은 3년은 얼마? 3.3100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연금의 현재 가치는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우리가 얼마? 아까 이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3년 후에 금액이 30만 원 될 수가 있을 거예요. 30만 원. 근데 그러면 그 30만 원은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은 이제 얼마냐 했을 때 정상연금을 계산하면 2.4868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은 곧 그 현재 가치가 얼마? 24만 8,680원 뭔가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기의 현금이 현재 가치는 0.9091. 그래서 1 마이너스 1.1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기에는 0.8264.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아까 1.1 곱하기 1.1 해는 그 2개년도에 해당하는 것을 나눠주면 0.826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연금 있다 하고요. 이상은 우리가 막 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다 했었죠. 일단 그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연금 미래가치,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타내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i의 t승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i는 이자율 뭔가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겠고요.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도 뭔가 이런 식으로 하여간 우리가 여러분이 계산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연금을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현재 가치 브로피를 찾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현가표를 뭐 사용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예제가 3A-2번이네요.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자, 케이스 1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 자, 세계지는 건물을 취득한 대가로 취득 시점 1년 후부터 시작하여 매년 600만 원에 5년씩 걸쳐 상환 분할하기로 하였다. 세기 건물 취득에 대하여 기록해야 될 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뜻이요. 뭐래요? 건물을 취득했는데 매년 얼마씩 600만 원씩 해서 돈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그럼 이자율은 몇 퍼센트?
12%, 기간 5년. 그러면 그거를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로 적용하래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제 3천만 원이에요. 총 돈이 5년씩 6천만 원에 대한 돈을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제 그냥 5년에 600만 원씩 매년 지급하면 3천만 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채무는 분개해 놓은 거 보세요. 먼저 건물 2,100막 이렇게 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830 얼마 이렇게 돼 있고 대변의 미지급 채무 3천만 원이죠. 그 갚아야 될 돈은 이제 총 3천만 원이지만 그 3천만 원이 지금 만약에 갚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5년씩 에 걸쳐서 이자율 12%로 갚아서 하는 거하고 현재 가치 금액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 가치는 결국 뭘로 했어요? 현재 가치 계산된 돈은 2,162만 8,8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냈다 이거죠. 자,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걸 보십시오. 일단 600만 원. 그죠?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5년에 걸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3.6048. 자, 현재 가치 브로커에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좀 수고를 해주세요. 자, 우리 부록표 몇 페이지 가면 됩니까? 제일 책의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상연금 현재 가치다 돼 있네요. 자, 몇 페이지? 542페이지 보십시오. 자, 542페이지 보면은 아까처럼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간 1년, 2년, 3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현재 가치 가면서 1%, 2%, 3% 이자율에 나오는 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손가락을 짚어보세요. 5년 쭉 갑니다. 어디로? 이자율 12%까지. 봤어요? 이자율, 몇 퍼센트? 12%로 가면은 만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6048 나오죠. 3.6048.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결국 그럼 뭐야? 3.6048 이게 뭐예요? 단일 금액 1원의 정상연금 현재가치. 단일 금액이 아니고 단일 금액 1원의 정상연금 현재가치.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는 단일 금액 현재가치였고 지금은 정상연금 현재가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48 합니까? 요거 계산하면 결국 2160면 8000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상연금 현재가치. 자, 그 다음에 정상연금 미래가치에 가서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자, 세기는 6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년 말부터 시작하여 매년 200만원씩 감채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감채기금은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자율이 8%라면 6년 후에 감채기금 잔액은 얼마이겠는가? 그래서 사채를 상환한대요. 회사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갚기 위해서 얼마씩 매년 200만 원씩 적금을 하겠다네. 그런 적금을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적금하는 것을 감채기금이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자율은 몇 퍼센트? 8%다. 그런 얘기 하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얼마? 자, 200만 원씩 6년 동안 계속 예금을 했어요.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씩 6년 계산하면은 6년 매년 예금하면은 1200만 원 되겠죠. 기본. 근데 여기는 얼마? 1467만 18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는 이자 부분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이자 몇 퍼센트? 8%. 자, 한 번 더 부록표 찾아봅시다. 몇 페이지? 540페이지. 부록 가서 보십시오. 540페이지 부록. 자, 가서 확인했어요. 자, 여기도 그러면 몇 년이라고 했죠? 6년이라고 했어요. 기간 6년. 자, 6년이고 이자율 몇 퍼센트? 8%라 했어요. 6년에 8%. 자, 만나는 지점이 얼마 나왔습니까? 손가락 집었어요? 7.3359 맞아요? 예, 7.339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결국 7.335가 지금 요거라는 거죠. 그죠? 기간 6년, 그 다음에 이자율 8%의 무슨 현재가치? 정상연금 미래가치. 요거 계산한, 요 프로필을 짜는 게 요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결국 얼마? 1467만 이렇게 뭔가 계산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연금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 이제 우리가 사채가라 기업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때 한번 잠시 얘기합시다.
자, 주식회사는 새 기준은 이자율 8%, 5년 만기, 액면금액 얼마? 1억 원이 회사채를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사채의 발행 시점에 이자율이 12%였다면 세기가 동사채의 발행으로 받게 될 현금은 얼마이냐? 그래서 사채를 1억 원짜리 사채를 5년 만기짜리로 해서 이자율 표시이자율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표시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자율은 8%인 경우, 12% 요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우리가 사채의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사채의 현재 가치를 금액 계산해 보래요. 자, 사채의 현재 가치 해답을 봅시다. 여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우리가 단일 금액 현재 가치 이렇게 플러스 이자의 정상연금 현재 가치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사채의 현재 가치가 되겠다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거 각각을 계산해 봤잖아요.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 그 다음 정상연금 1원이 된 현재 가치. 이제 일단은 우리가 단일 금액 액면 금액입니다. 액면 금액 1억입니다. 1억 곱하기 0.5674. 0.5674 뭐예요? 기간 5년, 시작이자 12%. 요거 현재 가치 찾아보면 0.5674 나옵니다.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800만 원. 800만 원은 뭐냐? 요거 1억 곱하기 요 이자 곱하기 0.8%. 0.08%, 0.08 계산하면 요게 800만 원 됩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이자 투자가에게 실제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 이자율이 아니고 요 액면 이자,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적용합니다. 8%. 그러면 그거 곱하기 0.6048. 0.6048은 마찬가지로 아까 정상연금 현재 가치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기간 5년, 이자율, 시장 이자율 12%에 정상연금 현재 가치 적용하면 0.6048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산했어요. 그럼 그거 두 가지 각각 계산한 돈 합해주면은 결국 얼마? 액면 금액,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는 5,673원.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정상연금 현재 가치는 2,884원. 결국 합계한 금액 얼마? 8,557만 8,400원. 결국 5년 후에 1억 이자율 12% 5일억은 얼마?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8,557만 8,4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네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3장에 대해서 여러분 수고 많네요. 자, 우리가 많은데 3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죠? 회계 시스템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그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이 기초가 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복식부기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가끔 비영리 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정부도 복식부기를 씁니다. 근데 과거에는 단식부기라는 걸 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복식부기를 비영리 기관, 정부단체라든가 여러 회사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초가 된다는 거, 특별히 차변들을 나누어서 표시한다는 거, 그게 복식부기의 기초라는 거 생각해 주고요. 그 다음에 회계순환 과정 6단계에 걸쳐서 결국 재무제표 5단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만 재무제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 1년의 과정, 회계순환 과정 6단계에 해당하는 거. 자, 1단계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1단계 거래의 식별, 2단계 분계, 3단계 원장으로의 전기, 그 다음에 4단계 수정분계, 5단계 재무제표 작성해서 포괄순위 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부마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있었어요. 분계할 때 분계란 결국 거래의 식별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다 해서 이걸 회계장부에 표시하는데 회계장부에 표시할 때는 분계라는 걸 통해서 차변대비 표시한다고요. 차변은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이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발생할 때 이거를 차변에 표시할 거냐 대변에 표시할 거냐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자, 뭐야?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수익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증가는 대변, 비용의 감소는 차변. 회계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분계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현재가치, 미래가치.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또 이것들이 미래 앞으로 회계 처리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다루었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워졌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초가 반드시 써야 됩니다. 튼튼하게 잘 공부하고 잘 모르면 또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